안녕하세요, 버니입니다. 저에겐 비밀이 하나 있어요. 사실 저는 달에서 온 토끼랍니다. 밤하늘에 동그랗게 떠있는 달을 보고 있으면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저의 고향인 달에 다누리라는 탐사선을 보냈다는 소식으로 떠들썩했는데요. 1969년 7월 아폴로 11호가 지구를 벗어나 최초로 달에 발자국을 찍은 뒤 약 50년 후인 지금 왜 갑자기 또 달에 가게 된 것일까요? 1969년 7월 12일 미국의 아폴로 11호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 착륙한 유인 우주선입니다. 아폴로 11호에 탑승했던 닐 암스트롱을 비롯한 우주비행사들은 달에 착륙하여 지진계나 레이저 반사경 등이 탑재된 과학실험 장치를 설치하고 토양 샘플이나 암석을 채집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했어요. 그로부터 3년 후 1972년 12월 7일 이후로 인류의 달 탐사 활동은 끝이 났습니다. 왜 끝이 났냐고요? 미국이 아폴로 프로젝트에만 250억 달러,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75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투자했다고 해요. 이렇게 달을 한번 가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게 되는데 그에 비해 얻은 성과가 미비하니 달 여행을 끝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닐 암스트롱이 말했던 것처럼 인류에게 커다란 도약이었을지 몰라도 기대한 만큼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해 아쉬움만 가득했던 달 여행이었습니다. 그렇게 달 여행은 잊히는 듯 했으나 반세기 만에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달 여행은 발자국과 깃발을 남긴 데 그쳤다면 이번의 여정은 달에 머무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나사의 새로운 달 탐사 프로젝트명은 아르테미스입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요. 1단계는 유인 달 착륙과 월면 활동 준비, 2단계는 달 거점 건설입니다. 우선 1단계는 유인 우주선 오리온이 시험 비행격으로 30에서 40일간 달 궤도를 한 바퀴 돌고 귀환하는 것인데요. 이후 2023년부터 25년까지 우주비행사를 달로 보내 일주일 정도 연구를 수행하고 돌아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전의 아폴로 프로젝트와는 비슷해 보이지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핵심은 바로 2단계입니다. 달 주위를 공전하는 우주정거장인 루나 게이트웨이 설치와 달 표면에는 달 기지 건설이 이루어질 계획인데요. 먼저 루나 게이트웨이는 다양한 우주선이 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구와 달을 연결짓는 다리 역할을 하여 달 탐사 임무의 빈도와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달 표면에 지어지는 기지에서는 파견된 우주비행사들이 약 2개월간 머물면서 통신, 발전, 방사선 차폐 등 달에서도 인간이 지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달에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달을 넘어 더 먼 우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달이 가지고 있는 가치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달에는 상당한 양의 금속과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고 헬륨-3라는 차세대 핵융합 발전의 연료가 110만 톤이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헬륨-3의 가치를 알기 쉽게 정리하자면 헬륨-3의 단 1g만으로도 핵융합을 하면 석탄 40톤어치의 에너지를 공해 없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나 게이트웨이와 달기지가 건설되면 이런 무궁무진한 자원을 지구로 운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때요? 이제 우리가 왜 달에 가야 하는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얼마 전 발사에 성공했던 우리나라의 첫 달 탐사선인 다누리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포함인 걸까요? 정답은 세모예요. 다누리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포함된 발사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기초 자료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다누리는 몇 가지의 과학 임무를 가지고 4개월간의 긴 여정을 떠났는데요. 첫 번째의 임무로는 총 3대의 카메라를 가지고 달의 얼굴을 낱낱이 찍어오는 것이에요. 달 표면 입자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카메라 2대와 태양빛이 도달하지 않는 영구 음영 지역을 촬영하는 카메라로 말이죠. 이로써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두 번째 임무는 감마선 분광기와 자기장 측정기로 달의 속살을 파헤칠 예정입니다. 달의 자원 분포와 우주 환경을 조사하여 달 표면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분포를 지도처럼 그려낼 것이라고 해요. 그 밖의 임무로는 우주에서 지구와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는 우주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시험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누리는 지구를 떠나 약 4.5개월 뒤에 달 궤도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왜 곧바로 달로 가지 않고 이렇게 빙빙 돌아서 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탄도형 달 전위 궤적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탄도형 달 전위 궤적이란 태양, 지구, 달 등 주변 천체들의 중력을 이용해서 추진력을 얻는 방식인데요. 다누리가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연료를 거의 쓰지 않고 저에너지로 달에 갈 수 있어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답니다.
다누리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과학인물을 설계하고 독자기술 탑재체를 개발해 우주 탐사를 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우주 개발 데이터를 확보하여 달 탐사 가치를 세계와 공유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우주 관련 산업을 위해서 우주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존의 우주산업은 안보, 군사, 과학 등 국가적인 목표가 있었다면 이제는 상업적인 목표를 가지고 뉴스페이스 시대로 나아가야 해요.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한 영화의 유명 대사와 같이 우리는 늘 그랬듯이 답을 찾을 것이고 미래를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깊고 어두운 우주에 가려져 있는 달의 가치를 이번 다누리를 통해 찾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버니였습니다.